자, 이번엔 탐방 노트입니다. 변함없이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기업 탐방 리포트 소개해 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종목이 좀 겹치겠죠. 네, 겹친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라서 네. 첫 번째 탐방 기업은 앞서 369에서도 네. 소개된 기업인 것 같은데. 네,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네. 이화진 과장이 보는 모트렉스의 포인트는 뭐든가요? 일단은 뭐 작년에도 이 회사는 꾸준하게 뭐 자율주행 관련주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화성 공장 갔죠. 이제 기아 자동차가 이제 PVV 특수 목적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뭐 그 관련된 뭐 니로나 아니면 스타리아와 같은 이제 큰 차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증설이 되면은 2025년 상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모트레스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IVI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컵홀더나 아니면은 공기청정기나 이제 RSE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뒷좌석에 있는 이제 모니터를 보시면 이제 그게 대부분 모트렉스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그냥 자율주행이나 이런 PVV 같은 자동차들을 사용했을 때 네. 운전을 안 하고 안에서 여러 편의성을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좀 모트렉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어떻게 보면 딱 집어서 이제 PVV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향후 기아차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향후 글로벌하게 생산이 캐파가 커진다고 하게 되면 모트렉스가 가장 이제 수혜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VB. 네. 뭐 용어의 약자겠죠. 네. 현대차도 뭐 용어가 있는데 네,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같이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이제 특수 목적 모빌리티 자체가 뭐 워낙 이제 그동안 다품종 소량 생산 이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다품종 대량 생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이 회사는 뭐 굳이 이거랑 상관없습니다만은 자회사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이런 인프라 법안 무슨 건설? 전진건설 로봇 이제 콘크리트 이제 관련된 모트렉스의 자회사가 전진건설 로봇. 네. 건설 로봇 이렇게. 예, 미국에서 건설 이제 미국에서 따로 이제 인프라 법안 이번 바이든 대통령에서 꾸준하게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예전에 관련해서 이제 IPO 계속 이슈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다시 얘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고요. 결국은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 일수로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다가 지금도 뭐 레벨 3 테스트도 관련된 뭐 후기나 이런 부분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거는 이제 그거죠. 어제 기아차 관련된 투자 약속으로 인한 부분이 좀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뭐 어떤 그 특색 있는 테마의 관련성 엮인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면 자율주행이 어떤 분야인지는 혹시 잘 모르시죠? 자율주행에서 어떤 예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이번에 CES도 그랬고 작년에 CES 2012년에서도 이제 보였던 게 군지 클러스터라고 해서 만약에 앞에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에 자동차가 그대로 인식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뒤에 있는 차도 그대로 이제 급제동 시키는 기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작년에 오히려 그런 관련 기술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자율주행 대장주가 아니냐? 왜냐하면 IVI 제품도 있는데 그런 기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레벨 3, 레벨 4 단계에 올라갔을 때에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모트렉스가 가장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의 그 이미지 메이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모트렉스를 처음 탐방 리포트로 게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좀 바이오 중에서도 좀 핫하다고 볼 수 있는 유한양행이 좀 유한양행. 예, 아마 관련된 이런 제약 관련해서 올해 이슈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이거는 탐방이라보다는 이제 여의도 쪽에서 이제 NL 분들이랑 관련 이제 매니저들을 좀 만나면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후에 좀 탐방도 한번 잡아볼까 좀 생각 중이긴 한데 올해 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 실적보다는 이제 폐암 관련 치료제 글로벌 인상 3상이 좀 준비 중에 있는데 뭐 유한양행 자체적으로는 작년에 레이저 팀입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얀센과 같이 병용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3상 준비가 있는 게 올해 1월 달쯤인가요? 이제 얀센 회장님께서도 올해 글로벌 3상을 중간 발표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물론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타그리소라고 해서 폐암 치료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세계 49개국에서는 이게 급여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네, 아직은 예, 적용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거의 6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비싸죠. 듭니다. 1년에 하면 거의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유. 만약에 여기서 유황여행이 타그리소와 관련 경쟁보다 오히려 좋은 효과 개선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적인 측면 물론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올해 뭐 작년에 뭐 다른 회사들이 좀 관심을 크게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유황여행이 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기대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리포사라는 이제 인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리포사 네. 1이 있고 마리포사 2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이제 유황양행이 같이 병령으로 이제 같이 또 조합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인상이죠. 작년에 단독을 했던 건 이미 풍모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폐암 치료제 관련 부분들이 지금 타그리소가 연간 이제 7조에 대한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황량이 치고 들어온다 그러게 되면은 제가 볼 때 큰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을 혹시 가늠해 본다면 물론 최근에 매매 이제 관심 있는 네,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은 사실 부담스럽고요. 이제 네. 54,000원 대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내려올까 싶긴 합니다. 아니면 55,000원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목표가는 65,000원. 실제로도 최근에 나왔던 시세가 리포트에서도 바짝 섰군요. 최근에. 65,000원. 왜냐하면 이번 주 뭐 ACR에서는 큰 그건 아니지만은 추후에 아스코에서도 이런 초록이 관련해서도 관련 뭐 제목 관련 발표 의무도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상반기 내에 이제 중간 발표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제약바이오 이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상 3상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그만큼 타그리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은 타그리소보다 오히려 얀센과 유황양이 하고 있는 이런 마리포사 임상 관련 부분들이 임상 데이터가 훨씬 좋게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 유황양이 관련된 뭐 파이프라인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한양행 두 번째로 들어봤고 그 다음에 또 기업 하나솔루션. 한화솔루션. 네, 이거는 좀 최근에 새롭게 이제 인적 분할하고 상장하게 되면서 주가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잠정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 받고 있는 게 이제 세액공제 AMPC라고 해서 결국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대략 1,000억 정도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1분기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600억 정도 좀 세액공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AMPC가 뭐라고요? 세액공제 받는 세액공제? 예. 미국 북미 이제 IRA 관련해서 관련된 요약한 부분을 AMPC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아메리카군요. 네, 앞에가. 아메리카.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 이제 밸류가 측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LG 에너지솔루션, SK온, 그다음 이제 하나솔루션이 세 번째로 가장 세액공제 IRA 혜택을 가장 많이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좀 주가가 빠졌던 거는 이제 유럽 쪽에 대한 태양광 모듈 재고가 어느 정도 좀 쌓였다는 측면에서 좀 시장에서 조금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주거용이나 이제 상업용 쪽에 대한 한 3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사업에서는 대략 2026년 가이던스가 대략 한 70% 60%까지 북미 시장 좀 침투를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고 물론 폴리시리콘 가격이 그동안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한때 이제 그 폴리시리콘 가격이 오르면서 좀 가격 전이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북미 쪽에 폴리시리콘 생산하는 미국 회사를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단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이런 신재생 태양광 산업으로는 굉장히 대장주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럼 가격은 혹시 어떻게 갖는 일단 말씀이세요? 목표가는 7만 원이고요. 이건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은 지금 신규 매수 가격은 사실 지금 가격을 제가 5만 2천 원을 매수 가격을 했는데 지금 좀 빠졌죠. 빠졌지만은 지금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로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건 좀 굉장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신재생뿐만 아니라 뭐 PVC나 가성수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대한 스프레드 축소가 어느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태양광 산업이 작년 1분기부터 흑자가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더 빠르게 확산되는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하나솔루션은 좀 중장기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까지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리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K카? 네, 지난주에 했더니 이게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갔는데 오. 이게 물론 다 결국에는 오른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했던 게 뭐뭐뭐뭔데. 그렇죠. 근데 KK 같은 경우는 결국 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제도 우리나라 금통이 동결이 됐죠. 동결이 됐었던 거고, 물론 뭐 추후에 물론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좀 보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중고차 매매 시장이 3월부터 좀 업황이 조금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 되면은 이제 대기업 이제 중고차 인증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동안 1년 동안 유예됐던 5월에 중고차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 흐름도 한 번쯤은 좀 관심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케이카 굉장히 좀 지켜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차 가격은 올라가고 중고차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중고차 관련해서 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뭐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미 금리를 사실 조금씩 사실 낮추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캐피탈 관련해서도 조금은 이제 금리 조금 완화적인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은 중고차 시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왜 그 신차가 이제 그 출고가 지연되고 네. 뭐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뭐 그런 이 공급이 좀 엮였던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같이 상승했던 불과 한 1년 전인가. 1년 전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중고차 시장도 동일하게 이제 양이 많이 팔리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마진이 떨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가 확 줄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적인 이슈가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는 근데,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가격이 조금씩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공급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네. 오히려 마진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전기차도 렌트. 네, 이제 서서히 하고 있다고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한 보통 3년 아니면 7년 정도 쓰게 되면 보통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차들이 서서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도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중고차 시장이 향후에 뭐 배터리 수급이나 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새로운 신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분리해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현대차, 기아차도 같이 이런 중고차 시장이 나오고 있음으로써 조금 다양한 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형은 그대로 갖다 주고 배터리만 갈아주세요 네. 이런 거. 그렇죠. 뭐 온라인 사업이나 이런 마케팅, 사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이미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결국 신뢰성. 현대차, 기아가 조금 바꿔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K카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탐방노트였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